KF-21 난리난 독일 언론 연일화. 미국 언론. 한국 공군 충격 못 믿어. 해리스 지지율 밀려 오바마 등판.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 고도화되는 가운데 공군이 다양한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2035년까지 64조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군의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리고 기반체계, 공중작전, 유무인 체계 등 크게 5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반체계에는 중고도정 찰무인 항공기 양산과 기존 운용 중인 2737 피스I 이상 성능의 기체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공중작전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사업과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등이 있다. 문제는 사업 종료 기간이 미정인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등 유무인 체계를 제외하더라도 최대 2035년까지 추진되는 이들 사업에 그야말로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KF-21 최초 및 후속 양산 사업 27조 4천억 원,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차기 전투기 FX 2차 사업 약 4조 4천억 원 추정, 항공통제기 2차 사업 3조 원, 패트리엇 PAC-3를 확보하고 PAC-2 발사대 일부를 PAC-3 발사대로 개량하는 패트리엇 성능 개량 2차 사업 1조 9천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공군 중장기 방위력 개선 사업에 필요한 64조 원은 단군 이래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선 내년도 정부 국방 예산안 61조 5,878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결국 돈이 문제인 셈이다. 공군은 킬체인과 관련 내년 북한의 레이더와 지휘통신 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해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는 전자전기 사업에 착수하고 5,400억 원 규모의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연구개발 사업에 돌입하는데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다. 특히 북한 핵 대량살 쌍무기 타격을 위해 F-35A 추가 도입과 함께 기존 기계식 레이더의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업그레이드 및 전자전 장비 개량 등 3조 8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F-15K 성능 개량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인데 재원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군 소식통은 현재 F-15K 성능 개량 사업 총사업비가 최초 사업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전자전기 등 주요 핵심 사업이 내년 정상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KAMD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공군은 내년부터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양산에 착수한다. 각각 1조 3,400억 원과 8,600억 원을 투입해 최고 요격 고도를 LSAM이 60km에서 100km 이상으로 확대하는 LSAM-2 고고도 활공단계 요격미사일 연구개발 사업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3 연구개발 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공군이 이 같은 미사일 방어 전력화를 완료하는 2030년대에는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LSAM은 내년 양산 착수를 위해 예산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분담금 논란, 최초 양산 계약 물량 축소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KF-21 사업이 재정 문제로 또다시 발목 잡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공군 노후 전투기 도태가 지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KF-21 적기 전력화가 지연되면 전력 공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군 내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공군의 복합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함께 F-35와 F-15K 성능 개량 사업,
F-35A 추가 도입, KF-21 개발과 양산 등 킬체인 전력 증강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 밖에도 24시간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항공통제기 추가 도입, MUAV 양산과 전자전기 도입 등 다양한 공군의 전력 증강 사업이 계획돼 있다면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들인 만큼 우선순위를 잘 따져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 북러 군사 야합 규정, 살상무기 카드로 맞대응 경고, 배, 러시아 파병.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고자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 파병을 단행한 상황에서 정부가 22일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로 살상무기 제공을 꺼려왔던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러 군사협력을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북한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북한군 파병이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고 강력한 맞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러시아의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량 공급해 러시아가 화력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송호전 장기전 국면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대량의 무기와 군수물자, 병력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하던 북한이 병력까지 제공하고 러시아의 보급기지 역할을 떠맡게 되면 러시아는 북한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이나 재래식 전력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로서는 공격용 무기 제공 카드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미칠 영향을 축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가 공격용 무기 제공을 결정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가 먼저 고려될 전망이다.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주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에서 매일 격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새로운 무기 운용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105mm 야포나 155mm 포탄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 또는 한국군이 예비군용으로 비축한 장갑차 등의 무기는 우크라이나군이 인수짓고 단기간 내 쓸 수 있다. 신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나 현궁 대전차 미사일처럼 보병이 사용하는 무기도 가능성이 있다. 신궁은 병사가 직접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로 최대 사거리가 5km에 이른다. 3km 고도 이내 전투기와 헬기를 마 2의 속도로 날아가 타격하는 저고도용 유도탄이다. 또 대드론 교란 장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의 적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제밍 드론과 적의 전파 교란을 방어할 수 있는 제밍 내성 드론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항공기나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천궁 지대공 미사일도 지원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의 미사일과 항공기 포격 등으로 연일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인 만큼 대공방어 체계가 절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궁은 주로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과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천궁가 있다. 천궁2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도 도입을 결정해 물량이 부족한 까닭에 방공체계 지원이 결정된다면 천궁2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 훈련과 관련 공군 F-16 교관을 파견하거나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를 국내에서 교육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지원받았지만 숙련된 조종사가 부족해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에 대한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전날 가진 제9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대한 공동성명과 별도로 이날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을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양국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에 지속되는 불법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소위 러시아에 대한 병력 배치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며 북러 간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주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한국과 영국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새 대북제재 감시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테러 제재와 관련해 독자 제재 등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은 불법적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관해 정부는 유관기관 부처,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북한의 파병 정황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 여론도 동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방국들과 함께 핵 관련 군사기술의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말했다.